오늘은 구글의 다양한 서비스를 원격 수업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구글의 G Suite for Education에는 현재 50개가 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구글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비스가 너무 많아서 가끔씩은 저도 이름만 들어서는 잘 모르고 찾아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사용하는 서비스만 이용하기에 몰라도 학업이나 업무에 지장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가끔씩은 그런 서비스도 있었어. 라고 놀라기도 합니다. 앞으로 또 어떤 서비스가 나올지 기대됩니다. 내일 구글은 계속 모니터링을 하여 사용량이 적거나 오래된 트렌드에 맞지 않는 서비스는 종료하고 그 대신 새로운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구글의 G 스위트를 처음 이용하시는 선생님이 많은데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많이 어려워하신다고 하네요. 오늘 구글의 G 스위트 서비스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쉽게 설명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구글의 G Suite는 처음에 기업들, 즉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으로 구성이 된 거라서 네이버 밴드처럼 하나의 서비스가 아니라 권한과 인증, 소유권 등 다양한 개념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밴드나 그 밖에 교육용 서비스로 생각하고 G Suite를 이용하시면 처음에는 쉬운데 점점 어려워집니다. 나중에 학생이 문서가 열리지 않는다고 하면 잠시 멘붕이 오기도 합니다. 기본적인 소유권과 권한 관계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G Suite는 50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우선은 서비스의 개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채팅할 때와 이메일 사용할 때가 다른데 어떤 회사는 이메일로 채팅을 해서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더군요. 서비스를 잘 이해하고 학교에 사용해야 정보 전달도 정확하게 하고 시간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잘못 선택해서 사용하면 어렵고 업무나 학업의 소통이 복잡해집니다. 학교에서는 기업용 솔루션인 G 스위트를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G 스위트 for Education을 사용한다는 것이군요. 그럼 회사와 학교는 환경이 많이 다른데 학교에서 G 스위트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학교나 회사나 사용하는 단위나 구성은 비슷합니다. 회사에서는 업무를 하는 것이고 학교에서는 업무와 교육을 함께 하는 것이니 교육에서 사용하는 개념에 대해서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그림을 보시면 학교를 개념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좌측은 학교 생활을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수업 시간표도 보이고 게시판, 가정통신문, 학생증, 칠판, 사물함도 있네요. 학교 식당만 없지 학교에서 매일 보는 익숙한 물건들입니다. 오른쪽에는 수업을 하는 교실도 보이고 상담실, 미팅룸도 있고 수업하는 교실 모습도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도 말씀하시는 그림이 있네요. 중간은 과제를 하고 형성평가, 과제평가 모습입니다. 평가를 해야 한 단계 발전하기 때문이겠죠. 그렇군요. 가장 일반적인 학교 모습이네요. 아침에 학생증을 가지고 학교에 등교해서 시간표에 따라서 수업을 하고 학교 행사는 게시판을 통해서 확인하고 중요한 내용은 통신문으로 가정에 전달합니다. 교과서나 자료들은 개인 사물함에 보관하고요. 그럼 이런 학교 생활을 온라인 학교, 원격 수업에서 구글 G Suite를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간표를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구글 캘린더입니다. 캘린더는 본인 캘린더 외에도 여러 개를 추가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학급 학과 또는 선생님 캘린더를 만들고 일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캘린더의 공유 기능을 이용하면 학생들 캘린더에도 일정을 자동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니 스마트폰 알람 기능을 이용하면 누구나 수업에 늦지 않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수업 이외에도
학생들과 면담 시간을 예약하면 행아웃 미트를 통해서 학생과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학교 행사나 일정에 대해서 공지를 할 때 사용하는 서비스는 구글 플러스입니다. 구글 플러스는 개인정보 유출로 2019년에 개인 버전을 종료했습니다. 하지만 도메인 버전에서는 사용할 수 있고 외려 개인이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만 사용하기 좋습니다. 학교가 디지털로 가기 위해서는 교장 선생님부터 구글 플러스에 소식을 남겨야 합니다. 학생들과 소통하기 좋은 공간입니다. 페이스북과 같이 오픈 그래프 기능을 제공하면 동영상이나 페이지의 대표 이미지를 보여줘서 내용에 대한 이해도 쉽습니다. 집에서는 페이스북, 학교에서는 구글 플러스를 사용하세요. 가정통신문은 가방통신문이라고 부릅니다. 일단 가방에 들어간 통신문은 학부모에게 전달되기는 어렵습니다. 학교에서는 매번 아까운 종이에 출력을 해야 하고 학생들은 전달하지 않고 가방만 무거워지고 소통이 어렵습니다. 통신문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지메일입니다. 지메일은 이메일이기보다는 메시지 서비스입니다. 알림, 소식, 공유 등 다양한 메시지를 받습니다. 학생에게 통신문을 이메일로 보내고 학생은 그 이메일을 자신의 학부모에게 전달하면 편합니다. 가정에 전달하는 통신문도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하면 더 전달이 쉽습니다. 이제는 신원유판 유튜브 제작 실력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시대입니다. 아직도 유튜버가 아니라면 오늘 도전해보세요. 아이들은 정보를 검색할 때 유튜브에서 검색합니다. 다른 사람이 선생님에 대해서 궁금하면 유튜브에서 선생님 정보를 입력하고 선생님의 영상을 찾을 것입니다. 얼굴 나온다고 창피해하지 마시고 유튜브를 잘 활용하는 선생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기다리고 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존중이 되냐고. 왜 존중해야 되냐고. 지금 당장 해봅시다. 학교 학생을 증명할 때 사용하는 것은 얼굴이 있는 학생증입니다. 그럼 디지털 세상에서는 무엇이 학생임을 증명할까요? 바로 학교 계정입니다. 학교 계정은 학교 도메인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계정 이름이나 이메일을 받으면 학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사용할 때에는 신분증에 사진을 붙이듯이 잘 나온 사진과 정보를 입력하세요. 다른 사람이 선생님과 더 쉽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원격 수업이나 회의 시 가장 힘든 회의는 아이디어 회의입니다. 칠판이 있으면 서로 그림도 그리고 개념을 정리하면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는데 온라인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젠보드라 하는 구글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른 공간에 있어도 하나의 화이트보드에 서로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설계한 문서를 선생님이 함께 보면서 문제 있는 부분을 표시해 줄 수 있고 그 부분에 코멘트도 할 수 있습니다. 학급에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학생과 수업 시 매번 학생을 한 명씩 등록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수업이 있고 또 문서나 다른 콘텐츠를 공유해야 하는데 매번 학생 20명을 등록할 수는 없겠죠. 이럴 때는 구글 그룹스에 학생을 등록하고 이 그룹스 아이디를 이용하여 캘린더, 행아웃, 구글 문서, 공유 드라이브 등 다양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반 학생의 변경이 있으면 그룹스의 인원만 조정하면 되니 선생님이 관리가 편해집니다. 학생들이 교과서나 과제 등을 넣고 다니는 사물함은 레포지토리입니다. 구글 G 스위트 서비스에서는 드라이브를 사용합니다. 구글 드라이브에는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즉, 문서, 파일, 동영상, 음악 파일, 그림 파일 등 많은 파일을 저장하고 또 브라우저만 있으면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조회도 가능합니다. 다양한 파일에 미리 보기를 지원합니다. 학생은 구글 드라이브에 학업에 필요한 모든 문서와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구글 문서나 프레젠테이션을 과제를 작성할 수 있고 수업에서 제공하는 동영상도 볼 수 있죠. 이동 중에는 스마트폰으로 과제도 하고 수업에서 이해가 안 되었던 설명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수업에서는 구글 G 스위트의 어떤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나요?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교실처럼 선생님과 학생이 마주하면서 수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통신강국이죠. 5G 통신망을 세계 유일하게 처음으로 개통했고 가정에서 사용하는 유솔랜도 광케이블일 정도로 유무선 환경이 빠르고 좋습니다. 또한 최신의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가정에 있는 노트북이나 컴퓨터도 최고 사양이 많죠. 우리 학생들 게임 환경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너무 아날로그 방식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새롭고 초고속 장비로 변경만 되었지 생활 방식은 과거 그대로 이었죠. 2020년 3월에 우리나라에서는 재택근무하면 일이 안 된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강제로 해보니 실제로는 일이 되는 것에 많은 회사원들과 경영진들이 놀랐습니다. 학교도 2020년 4월에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안 되는 것도 많고 실망을 많이 하겠지만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한국 선생님들이 잘 해결하고 방법을 찾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수업에서는 구글 G 스위트의 어떤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나요?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교실처럼 선생님과 학생이 마주하면서 수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원격 수업 유형은 총 4가지입니다. 네 번째를 제외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서는 행아웃 미트를 이용합니다. 행아웃은 우리가 개인 계정에서 사용하는 행아웃도 있지만 여기서는 학교 계정에서 사용하는 영상회의용 행아웃 미트를 사용합니다. 특히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구글에서는 상위 버전에서 제공하던 화면, 녹화 기능, 실시간 스트리밍 기능, 최대 250명까지 참여, 이렇게 3가지 기능을 모든 버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이용하면 원격 수업을 하는데 기술적인 문제점이나 제약은 모두 없어졌습니다. 높은 보안 기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내 상위 버전은 1년 구독료가 배 이상으로 비싸기 때문에 이런 고급 기능을 제공했었는데요. 코로나19로 구글에서 많은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구글 미트를 이용하면 영상회의나 교수자 화면 공유를 하면서 쌍방향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질문이 있으면 채팅으로 실시간 질문도 할 수 있고 수업은 전체를 녹화를 해서 드라이브에 mp4 파일로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이나 이해를 못한 학생이 다시 듣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교실에서처럼 학생을 조용히 시키거나 잘못 들어온 학생을 내보내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학생들과는 주로 구글 캘린더에 일정을 등록해서 학생들이 스마트폰 알람을 확인해서 수업 링크를 이용하면 강의실이 어딘지 못 찾는 경우도 없습니다.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수업을 듣고 선생님은 웹캠이 있는 노트북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실시간 쌍방향 교육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장비도 필요 없고 추가적인 비용도 없습니다. 시간도 원할 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 장소만 온라인이지 강의실이나 교실에서 하는 내용과 동일하네요. 별도로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비를 이용하니 활용성도 좋네요. 디지털 시대의 학생들은 오히려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것을 더 좋아할 수도 있겠어요. 통학 시간도 아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방법입니다. 중고등학교는 교육방송을 이용하고 대학교에서는 자체 제작을 통해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트리밍 서버인 유튜브의 선생님이 강의 영상을 업로드하고 전체 공개 대신에
일부 공개로 설정하면 영상의 URL을 아는 학생만 시청하게 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방법은 구글 드라이브에도 스트리밍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공유 드라이브를 만들고 관련 영상을 업로드해서 학생들이 이용하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학교 도메인 권한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외부 유출 문제도 없고 학생 계정이 있는 학생만 볼 수 있습니다. G Suite for Education은 저장 공간도 무제한이기 때문에 많은 수업 동영상을 업로드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클라우드이니 속도도 문제가 없고 버퍼링도 없는 안정적인 동영상 시청이 가능합니다. G Suite for Education은 무제한 저장 공간을 제공하고 또한 무제한 계정이 가능하군요. 참, 구글에서 학교나 학생들에게 많은 기부를 하고 있네요. 사용하는 선생님과 학생들은 좋겠어요. G Suite for Education을 회사나 개인이 사용하려면 적게는 1년에 1인당 7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비용이 들고 G Suite for Education은 비즈니스 버전과 동일해서 1년에 1인당 17만 원 정도 비용을 내는 고급 서비스입니다. 학생들이 수업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큰 행운입니다. 만든 동영상은 구글 드라이브에서 바로 제공할 수도 있지만 홈페이지를 만드는 구글 사이트 도구를 이용하여 과목 홈페이지처럼 만들어 제공하면 수업에 도움이 됩니다. 예전에 저도 홈페이지 만들다가 여러 가지 알아야 하는 게 많아서 페이지 구성도 잘 안 되고 고생을 한 경험이 있는데요. 처음 사용하는 초보자가 홈페이지 만드는 게 어렵지는 않을까요? 구글의 사이트 도구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즉시적이라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별도의 매뉴얼 없이도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이트 도구에 수업에 관련된 동영상과 자료를 등록하고 게시해서 웹에 게시하고 학생들에게 URL을 알려주면 학생들이 필요할 때마다 방문해서 학습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글의 모든 서비스는 스마트폰용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학습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요즘에 중고등학생만 되어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데 구글 G Suite for Education 학교 계정과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원격 수업하는데 문제가 없겠네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쌍방향 수업이나 콘텐츠 활용 수업으로 학습을 했으면 과제나 평가를 진행해야 하는데 과제 수행 중심 수업을 할 때는 구글의 클래스룸을 사용합니다. 클래스룸은 가상의 수업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진도에 따라 수업도 할 수 있고 과제나 질문, 퀴즈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질문하면 선생님은 바로 답변을 해서 학생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과제를 한 번 내면 학생들이 과제 제출할 때 분류도 해야 하고 관리도 해야 해서 번거로운 일들이 많았는데 구글 클래스룸으로 하면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해결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최근에는 학부모 초대 기능, 평가, 기준표인 루블릭 기능, 그리고 복사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는 원문성 보고서 기능들도 제공하기 때문에 구글 클래스룸에서는 학생들이 더욱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합니다. 원문성 보고서는 인터넷의 모든 웹의 내용과 출판된 책에 있는 내용과 비교하기 때문에 이제는 학생들이 어디서 복사해서 레포트 제출하는 것도 어렵겠네요. 선생님이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말이죠. 검색을 잘하는 구글 회사에서 만든 서비스라 뭐가 달라도 많이 다르네요. 점점 많은 기능을 구글에서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은 대부분 선생님들의 요청사항이라 실제 환경에 적용하기 좋고 꼭 필요했던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명을 들어보니 구글에 G Suite만 있으면 원격 수업을 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네요.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통도 잘 되고 그동안 수업 시간에 하지 못했던 다양한 학습 방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특히 구글 클래스룸에 학생별 관리 기능이 있으니 수업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별도로 구분을 해서 하나의 수업에서 수준에 따른 다른 수업도 진행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우리나라는 선진 기술의 함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좋은 기술과 환경을 제공받다 보니 다른 방법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회사에서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이 많아졌고, 학교에서도 기존의 학교 교실에서 하는 방식과 다른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실시간 쌍방향 영상 수업만으로는 선생님도 힘들지만 디지털 시대의 신세대 학생들에게도 매력적이지 못합니다. 20분만 같은 자세로 영상을 보고 있으면 몸이 힘들죠. 오히려 플립러닝으로 간단한 영상을 사전에 학습하게 한 다음에 토론식이나 발표식 수업이 온라인 수업에는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교육의 다양한 방법을 적용해 보세요. 외국에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ICT 도구들을 수업에 많이 사용한다고 들었어요. 우리나라는 선진 기술의 함정에 빠져서 더 좋은 방법에 대해서 돌아보지 못하는 문제가 있네요.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을 통하여 획일화된 교육 방법을 좀 더 다양화하고 학생들의 창의성을 향상하는 방법을 찾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과 협업하지 못하고 창의적이지 못하면 결국에 AI한테 종속받는 인간이 된다고 합니다. 모두가 힘들어하는 시간, 우리 선생님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하고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